마법의 붓. 글 안네 위센, 그림 레나테 젤리히. 옛날 황제가 다스리는 중국의 어느 고을에 판푸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았어요. 판푸는 남의 집 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하고 짐을 나르거나 물을 길어주고 받은 돈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지냈어요. 날마다 힘들게 일했지만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지요. 글을 배우려고 해도 돈은커녕 서당에 다닐 틈도 없었어요. 하지만 판푸에게는 가슴속 깊이 키워온 꿈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판푸는 붓 한 자루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추로 넓적한 돌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요.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꽃과 나무와 동물들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구나.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판푸의 그림을 본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결인지 꿈결인지 머리가 하얀 노인이 판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판푸의 머리맡에 붓 한 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붓은 이제 네 것이다. 하지만 옳지 못한 일에 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붓은 신비한 힘을 지닌 마법의 붓이니 반드시 좋은 일에만 쓰도록 하여라.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판푸는 바닥으로 또르르 구르는 붓 한 자루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물감이 듬뿍 들어있는 작은 단지들도요.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판푸는 신이 나서 당장 개구리 한 마리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개구리가 그림 속에서 튀어나오더니 폴짝폴짝 뛰어서 날아나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곧띄고 온 노란 나비를 그렸어요. 그림이 다 되자 나비가 날개를 팔락이며 푸르르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판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붓을 들어 자그마한 금붕어를 그려보았어요. 붓질이 끝나자마자 금붕어가 팔딱팔딱 살아 움직여서 판푸는 서둘러 어항을 가지러 달려가야 했어요. 판푸는 그제야 간밤에 노인이 주고 간 붓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판푸는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서 토끼와 닭과 염소와 어미양과 새끼양 등등 그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그렸어요. 한참 뒤 배가 고파진 판푸는 군침이 도는 아침상을 그렸어요. 판푸는 이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림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판푸는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나눠 먹고 양과 닭을 그려 선물했어요. 손님들이 돌아갈 때는 꽃다발도 나눠주었어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늙은 말을 읽고 슬퍼하는 농부에게는 젊고 튼튼한 안마를 주었어요. 판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그림을 그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판푸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판푸의 소문은 마침내 궁궐에 사는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하지만 황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허튼 소리! 황제가 코웃음쳤지요. 보나마나 어느 늙은 할망구가 아이들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겠지. 그러나 황제는 소문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애송이 화가 녀석을 데려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면 가지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지.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이 나라의 황제다. 내 궁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 황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는 욕심이 나서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결국 황제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애송이 화가 녀석을 당장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황금이 가득 든 상자를 그리라고 해야지. 황제는 오직 황금 생각뿐이었어요. 황제에게는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거든요. 황제폐하,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폐하께서는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궁궐로 불려온 판푸가 말했어요. 물론 판푸의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좋아할 리는 없겠지요? 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여봐! 저 녀석을 당장 끌어내어 이곳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둬라. 황제는 몹시 화가 났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리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는 못 견딜걸. 황제는 이렇게 생각하며 겨우 화를 가라앉혔어요. 하지만 웬걸요? 판포는 감옥에 갇히자마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와 불빛이 은은한 촛대부터 그렸어요. 이어서 푸짐한 저녁상과 마실 것도 그렸지요. 판포는 배불리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 굶주린 쥐들에게도 음식을 남겨주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붓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재주를 부리는 작은 원숭이와 밧줄로 만든 사다리를 그렸어요. 원숭이는 단숨에 벽을 타고 올라가 사다리 한쪽 끝을 감옥 밖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걸었어요. 판프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신하들이 감옥에서 발견한 건 차갑게 식어버린 화로와 음식 찌꺼기만 남은 그릇과 밧줄로 만든 사다리뿐 판프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몹시 화가 난 황제가 궁궐에 있는 모든 말에 안장을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신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판프를 찾아 나서야 했지요. 동서남북, 하늘 땅, 할 것 없이 덤불숲과 바위돌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뒤지고 들춰보았어요. 판프는 높은 나무 꼭대기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 뒤 신하들이 모두 돌아가자 판프는 나무에서 내려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낯선 고을로 떠났어요.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땐 꼭 한 군데씩 빈 곳을 남겨둬야겠어. 그러면 그림이 살아나지 않을 거야. 판프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마음먹었지요. 판프는 이 고을 저 고을로 옮겨 다니며 그림을 그려 팔았어요. 판프가 그린 그림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사람들은 판프가 그린 그림을 사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판프는 그림에 꼭 한 군데씩 빈 곳을 남겨두려고 늘 조심했지요. 말하자면 이것은 저만의 아주 특별한 그림이지요. 사람들이 다리가 3개뿐인 고양이, 꼬리 없는 강아지를 고개를 갸웃거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판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화가들은 정말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판프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판프를 빈 곳을 남기는 화가라고 불렀지요. 다행히 판프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판프의 그림을 좋아했어요. 판프는 무척 행복했어요. 진짜 화가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판프는 시장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판프를 빙 둘러싸고 구경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판프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판프의 등을 미는 바람에 비워두려던 새의 한쪽 다리 그만 붓이 다 그림이 저절로 완성된 거예요. 이내 그림 속의 새가 날개를 활짝 펴더니 하늘로 휙 날아올랐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홀린 듯 할 말을 잊고 새의 날개짓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새가 저만치 날아가자 그제야 사람들은 판프에게 눈을 돌렸어요. 마법사다! 마법사가야!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자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황제에게 냉큼 달려가 알린 사람이 있었어요. 폐하, 저희 고을에 마법을 쓰는 화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의 새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재주를 부렸어요. 황제는 그 화가가 판프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당장 판프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지요. 드디어 황제는 마법의 붓을 손에 넣었어요. 황제는 너무 기뻐서 붓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어디 한번 내가 직접 그려볼까? 황제는 재주라고는 하나 없는 무딘 손으로 작은 금화 한 잎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번쩍이는 금화를 그림에서 끄집어내어 요리조리 살펴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황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번에는 더 커다란 금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더 빨리, 더 많이 금화를 그리려고 붓을 바삐 놀렸어요. 금덩이를 그리자 그래, 그게 훨씬 낫겠어. 황제가 욕심사납게 중얼거렸어요. 욕심이 커질수록 금덩이는 더 커지고 더 길어졌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슉슉슉슉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황제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기다란 금덩이 하나가 싱누런 황금뱀이 되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황금뱀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갑자기 황제에게 달려들었어요. 황제는 재빨리 도망쳐 가까스로 방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지만 황금뱀 때문에 방에 있는 그 많은 금덩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황제는 판프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어떻게든 녀석을 달래야겠어. 황제는 어린 공주를 예쁘게 꾸며놓고 판프를 불러들였어요. 판프는 들어라. 나를 위해 그림을 그리겠다고 약속하면 이 어여쁜 공주를 네 아내로 주겠다. 그러나 판프는 어린 공주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붓을 돌려주시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오호, 그러면 넓은 바다를 그려다오. 황제가 말했어요. 판프는 넓디 넓은 바다를 그렸어요.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하여라. 황제가 명령했어요. 판프는 종이 가득 물고기를 그린 다음 그림에서 파닥거리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잡아내어 쉴 새 없이 바다로 던졌어요. 뱃놀이를 하자꾸나. 황제가 흥에 겨워 소리쳤어요. 그래, 돛담배를 그려라. 돛담배가 완성되자 황제는 어여쁜 여자들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탔어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나아갈 게 아니냐. 황제가 호통을 쳤어요. 판프가 바람을 그리자 돛담배는 그 바람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두둥실 나아갔어요. 판프는 계속 더 큰 파도와 세찬 바람을 그렸어요. 마침내 돛담배가 사납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만! 바람은 이제 됐다! 멈춰라! 멈추라고 하지 않았느냐! 황제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어요. 판프는 황제의 말을 못 들은 채 하며 계속 점점 더 큰 파도와 세찬 바람을 그렸어요. 그만 그려라! 황제의 명령이다! 당장 그림을 멈춰라! 성난 황제의 고함 소리가 멀찍이 들려왔어요. 판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돛담배는 점점 더 멀어져 아주 작게 보이더니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욕심 많은 황제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판프는 바닷물에 부르스를 씻고 그곳을 영영 떠났답니다.